등기법을 이제 공부할 시간이 됐습니다. 자, 하여튼 뭐라고 하여튼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하여튼 짧은 기간 내에 등기법을 공부하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만만치 않으니까 하여튼 괜히 뭐 쓸데없는 데 공부해갖고 시간 투자해갖고 여러분이 1년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여튼 등기법은 하라는 데만 중요한 데 있죠. 시험 문제 나올 것만 확실하게 해갖고 일단 반개 정도만 맞도록 노력합니다. 물론 이제 2차 공부하신 분들은 하여튼 수업 끝나면 뭐예요? 수업 끝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셔갖고 일일이 체크해갖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셔갖고 알고 넘어가고 있죠? 알고 넘어가니까 처음 1차, 2차 다 하신 분들은 이거 등기법 괜히 무리하게 갖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공법을 만약에 올해 처음 공부했는데 공법을 모의고사 봤는데 공법이 70점 나왔어. 80점 나왔어.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지 마. 그런 사람들한테 이용만 당하니까 사귀지도 말고 우리가 이 공법을 1년 공부해서 아무리 열심히 해서 70점 만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1차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민법 학교를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점수 나올 만한 거 있죠? 애들 지적법 꼭 점수 내고 중개사법 점수 내고 그 다음에 세법 좀 더 공부해서 점수 내고 그 다음에 등기하고 공법은 여러분이 판단해서 어디가 빠를 건가 알아서 판단하시고 하여튼 등기는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부분만 확실히 하기로 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4개에서 한 15개 정도만 확실하게 이제 해서 그것만 정확히 이제 갑니다. 정확히. 자, 여러분 책 피세요. 몇 페이지 보시면 등기법 보시면 자, 여러분 파트 2 174페이지입니다. 뭐 등기의 의의는 뭐예요? 의의는 자, 계속 본 방법이고. 그래서 여기 등기라고 하는 제도를 만든 이유가 자, 뭐는 민법상 뭐예요? 민법상 물건의 분류 방법이 뭐예요? 동산하고 부동산 나누죠? 자, 이 동산이라고 하는 움직이는 담배라든가 이런 책, 자, 값어치 있는 뭐예요? 이 물건들은 가지고 있다가 담배가게 주인이 담배를 가지고 있다가 담배 팔겠습니까? 라고 청약 오고 담배가게 주인은 승낙해서 채권 계약이 이루어지면 자, 담배라고 하는 뭐예요? 물건을 뭐하고 있다가 점유하고 있다가 점유 이전 방법으로 담배의 소유권이 바뀌는 것을 뭐 한다는 게요? 공시하는데 대응해서 이 부동산을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무슨 방법을 만들어냈다고 등기라고 하는 방법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거기 더보기 있죠? 더보기에서 볼 사항이 당연히 뭐예요? 뭐하니까 우리가 물건 변동 때문에 뭐 때문에 물건 변동 때문에 뭐하니까 물건의 변동 때문에 자 이렇게 등기를 하니까 과연 물건 변동의 시기가 언제냐 이게 시기가 왜 민법에는 뭐예요? 자 부동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건 변동은 등기해야지만이 뭐가 생긴다고 효력이 생긴다고 했으니까 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냐 그래서 등기법에서 정해놨다는 게 등기법에서 자 등기법에서 정해놓기를 등기관이 뭐예요? 등기관이 등기부에 뭐하고 기록을 하고 자 이렇게 등기부에 이렇게 뭐예요? 1번에서 소유권 무전 등기 각 이전 등기 뭐예요? 을이라고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에 뭐하고 기록하고 플러스 어느 등기관이 뭐예요? 등기사무를 처리했는지 자 지방법원자한테 우리가 뭐예요? 아이디 받듯이 자 이렇게 뭐예요? 뭘 받는다는 게 이거 식별보를 뭐예요? 식별보를 뭐 하게 되면 기록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 옛날에는 뭐예요? 등기관이 직접 썼으니까 펜으로 썼으니까 등기관이 뭐예요? 우리가 이런 도장 있죠? 여기는 성만 써있고 여기는 이름 써있는 이런 까만 도장 있죠? 그래 이 도장 찍었어 여기다가 이걸 우리가 날이나 했는데 자 지금은 날이나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컴퓨터에 도장 찍을 수 없지. 뭐라고 한다고? 기록 또는 뭐예요? 식별보를 기록하면 등기가 뭐가 된다는 게 등기가 완료된다. 등기가 뭐예요? 마친다 아니게요. 자 이 등기가 맞춰지면 앞으로 뭐해서 자 접수 있죠? 접수라고 하는 것은 전산정보 조직에서 저장할 때니까 거기 174페이지에 1번 뭐예요? 등기의 접수식이 나오죠? 줄 쳐보자. 뭐라 했어요? 등기인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정보가 전산정보 조직에서 뭐 할 때 저장할 때 나오죠? 저장할 때 접수된 거예요. 그 저장할 때가 한마디로 뭐예요? 클릭할 때다 보시면 돼요. 마우스 뭐 한다고? 클릭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클릭. 그죠? 자, 이걸 따지는 실익은 뭐냐면 우리가 민법에서 뭐 배울 때 대리 배울 때 자 누가 자 그 대리인이 뭐예요? 대리인이 등기를 적법하게 신청했다면
그 등기 뭐라고? 유효한 등기라 그랬죠? 그 적법한 신청 그 시기가 언제냐 하게 되면 전자적으로 저장할 때니까 대리는 죽더라도 등기관이 뭐 하는 걸 보고 죽으라고 클릭하는 거 보고 죽으라 그거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거기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는 그 2번은 줄쳐 보시면 자 1번 줄쳐주세요. 뭐라 그랬어요? 자 등기관이 등기를 뭐 한 경우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뭐예요? 접수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마친 경우라고 하는 것은 밑에 자 10별보 가로 열고 나오죠? 그 얘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지금 옳은 지문으로만 3년 동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뭐예요? 틀린 지문으로 나오면 뭐로 나오면 틀리냐면 자 등기관이 등기부에 뭐하고 기록하고 식별보를 뭐예요? 기록하면 등기가 완료되는데 그때부터 물권 변동이 생긴다 그러면 틀리고 이때부터 생기는 게 아니라 앞으로 뭐해서 소급해서 뭘 받은 날짜? 접수받은 날짜가 뭐예요? 물권 변동자 물권 변동이 단지 시기니까 꼭 한번 이해를 해두자. 자, 꼭 한번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175페이지 뭐예요? 부동산 등기의 기능이 나오죠? 기능이 나와요. 자, 기능이 나오는데 자, 그 1번 얘기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공시제도 나오죠? 공시제도. 그건 아까 뭐예요? 등기제도의 필요성하고 같은 얘기니까. 자, 다시 안 읽어봐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쌍가루 이번에 뭐예요? 법률행위 나오죠? 네, 법률행위 나와요. 자, 이렇게 뭐가 나오면 법률행위 나오면 자, 법률행위 나오면 자, 밑법 몇 조?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한 물권 변동은 뭐하라고 이거? 등기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니까. 무슨 요건이라고? 효력 뭐예요? 효력 발생 요건주의다. 효력 발생 요건주의다. 그 얘기입니다. 발생 요건.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자 7년 전부터 뭐예요? 특징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제 뭐예요? 옛날에는 의사주의가 답이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자 존속 요건주의가 아니다. 요건주의 아니다. 이제 이게 답으로 나오겠어요. 왜 그랬냐면 자 어떤 뭐예요? 어떤 못된 놈이 갑이라고 하는 뭐예요? 땅에 탐내 갖고 자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자 그 뭐예요? 등기소가 화재가 나서 등기부가 없어지니까 그 땅 내 거라고 소송하게 됐다는 게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오기를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한번 뭐가 되면 기록이 되면 뭐 한다는 게 이거 이미 효력이 발생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자 이 등기부가 없어졌다 그래서 물권이 소멸되는 건 아니다 하는 게요. 이미 효력이 생겼으니까 없어지면 뭐 하는 것이지 다시 회복하면 되는 것이지 자 이 등기부는 뭐예요? 천년만년 뭐 하는 게 존속하는 요건이 아니다 아니죠. 없어지면 뭐 하면 된다고 다시 만드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아니죠. 뭐가 아니라고 존속 요건주의가 아니라죠. 그럼 옛날에는 뭐예요? 59년까지는 이게 구민법을 썼어요. 59년까지는 무슨 민법? 구민법이에요. 그럼 59년 하면 뭐가 생각나요? 야, 그 대단하다. 왕심. 그 왕심리 지금 그 검찰이 불려갔던가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왕심리 검찰 갔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남기고, 아름다운 추억이 있다는 얘기를 남기고. 하여튼, 자. 이게 구민법이에요. 구민법일 때는 갑과 을이 뭐예요? 59년생을 욕하는 건 아닙니다. 자, 매매계약을 맺으면, 부동산에서 매매계약을 맺으면 뭐예요?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다? 의사주의라 그랬어요. 의사주의.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왜 등기했느냐? 갑이 뭐라고 병한테 뭐예요? 팔면 자 이런 사람한테 대항하려고 무슨 요건이라는 게 이거 대항 요건주의예요. 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뭐예요? 나라마다 비교법적인 얘기야. 그럼 도대체 계약을 맺으면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아니게요. 그걸 우리가 형벌적인 측면으로 보지 않죠. 그러면 갑이 계약 맺고 얘한테 또 팔죠. 이게 무슨 매매? 이중매매, 이중매매. 이중매매예요. 그럼 과연 59년도까지는 뭐예요? 자, 무슨 죄로 처벌하겠냐, 아니게요. 이게 횡령이냐, 배임이냐, 아니게요. 그 요즘 여러분 하도 사건이 많으니까 이제 그 횡령이니 배임이니 많이 들어보실 수 있죠. 그럼 만약에, 자, 횡령이라는 건 내 물건 횡령하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횡령하는 거예요. 그래, 남의 물건을 횡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약을 맺으면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자,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아직도 뭐예요? 점유하고 있으니까 남의 물건을 점유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또 팔았죠? 이게 바로 횡령죄라는 얘기예요. 몇 년도까지? 59년에. 근데 60년부터는 뭐예요? 신민법을 쓰니까 갑하고 을하고 뭐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골백번, 골천번 맺어도 뭘 해야 돼요? 등기 안 했어, 등기. 뭘 안 했다고?
등기를 안 했다. 등기를. 그러니까 두 사람이 뭐예요? 두 사람이 이렇게 의사표시 사겠다 팔겠다 매매 의사표시를 하고 반드시 뭘 해야지만이 등기해야지만이 뭐가 생기니까 물권 변동이 생기니까 이 등기를 뭐예요? 등기를 안 했으면 계속 이 사람이 뭐예요? 아무리 매매 계약을 맺어도 이 사람이 계속 뭐예요? 소유권자라니까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구한테 병한테 뭐예요? 또 팔았어. 이게 이중매매 이게 나왔을 때 이때는 횡령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물건 또 빼렸으니까.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뭐예요? 그 배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배자 나오니까 뭐예요? 배신된 행위를 했다. 뭐 했다고? 배신된 행위를 했다. 그 얘기 지금. 그러니까 이 민법의 체계가 바뀌면 뭐예요? 형벌 체계가 다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형법이 중요한 것 같아요. 민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민법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대한민국의 자격시험에 중에서 만약에 민법이 들어가 있으면 민법이 차지하는 확률이 뭐예요? 그 비중이 거의 50이에요. 50. 뭐만 다 정리가 끝나면 민법이 정리가 딱 끝나면 뭐예요? 나머지는 그냥 50%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 그래서 뭐 공부하고 있다고 지금 민법을 이렇게 피터지게 하는 거예요 지금. 피터지게. 안 지나서나 민법 생각. 그런 게 지금. 그래서 지금 그거 아니라고 이 찌질이 과목을 할 시간도 없어갖고 맨날 지금 맨날 어려워요. 그러니까 민법 공부하는 거 한 반에 반만 해봐. 얼마나 쉽겠냐 이게. 시간이 없어서 그렇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공시법을 지금부터 공부한다. 그거 쉽지 않아. 그 지금부터 공시법 공부하면 잘하지. 근데 뭐가 안 돼 이제 민법이 안 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으니까 하여튼 그 짧은 시간 내에 뭐예요? 최소 점수로 해서 합격하려면 하여튼 외우라는 거면 확실히 외우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답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7년 전부터 무슨 답이 나오겠다고 존속요건이라 나오면 틀리니까 이게 뭐로 나왔다고 이제 답으로 나왔으니까 뭐래도 꼭 외우자는 얘기예요. 이거 답이라도 외우자. 내가 시험지 봤을 때 무슨 단어가 보이면 존속요건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그건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여기 쌍가리 이번에 쌍가리 이번 빈칸에다가 뭐는 아니라고 존속요건주의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답이 바뀌었으니까 답을 좀 외워달라는 게요. 그 다음에 그 쌍가루 3번에 뭐예요? 법률규정 얘기 나오죠? 뭐가 나온다? 법률행위가 아니라 뭐라고? 법률규정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상속 뭐예요? 자, 상속 등불킨 공과사항 경계예요. 상속 수용 뭐예요? 공용징수 수용. 자, 그 다음에 판결 기타 법률경 나오는데 아버지 만약에 뭐예요? 갑이란 분이 1번 뭐 하시면 사망하시면 자, 갑이 사망하시면 뭐예요? 상속이 이루어지고 민법 몇 조에 의해서 997조라는 민법 조문에 의해서 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아들내미 을은 뭐예요? 자동적으로 뭘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우리 현행 민법상 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한 가지는 뭐라고? 뭐해서 계약 맺고 법률행위에서 뭐하는 방법? 등기해서 취득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하는 방법. 자, 두 가지인데 이 법률 규정에도 뭐예요? 을이라는 아들이 취득했으면 등기를 왜 하느냐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2번 이렇게 이전 등기 원인을 상속을 해서 등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등기해야지만이 남한테 처분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요건이라고? 처분 요건이다. 그렇죠? 무슨 요건? 처분 요건에 관한 얘기다. 처분 요건. 자, 그다음에 임차권이라고 하면 뭐예요? 임차권이라 뭐예요? 환매권은 뭐예요? 환매권은 이건 뭐가 아니다. 이게요. 물건이 아니다. 물건. 물건이 아니라 뭐라고? 채권이다. 채권. 그래서 임차권은 뭐예요? 채권이기 때문에 계약을 맺으면 뭐 하는데? 계약을 맺으면 뭐예요? 권리를 취득하는데. 자, 만약에 뭐 문제가 그런 그 얘기야 지금. 갑이 뭘 갖고 있고 토지하고 뭐예요? 건물을 갖고 있다. 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을한테 뭐예요? 이 내 땅하고 내 건물을 뭐예요? 사용하려면 자, 돈 달라. 그 땅 사용료 받죠?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예요? 땅에다가 지상권, 땅에다 뭐예요? 지역권, 전세권. 이건 물권이에요. 물권. 등기해줘야 돼. 자, 그러니까 등기해줄 필요가 없는 게 뭐라고? 이게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임차권에 무슨 계약을 맺으면 설정 계약을 맺으면 뭐 하지 않더라도 등기 안 해줘도 뭐예요? 이 땅 빌려주고 건물 빌려주고 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1번에서 이 갑이란 사람이 자, 누구한테? 병한테 뭐예요? 땅 팔아버리면 자, 을이라고 하는 임차인은 이 계약을 맺지 않은 제3자 이 병한테 내가 네 새로이 취득한 네 땅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뭐예요? 권리가 있다는 걸 주장하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반드시 어디에 등기부에 뭐하라는 이게 등기부에 1번에서 이렇게 무슨 등기를 임차권에 뭐예요? 설정 등기를 해야지만이 자 누가 이 을이란 사람이 뭐예요? 자 병이란 사람이 땅을 살 때 뭘 보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안고 사죠 지금 보고 그죠? 그래야지만이 을이란 사람이 계약 맺지 않은 뭐예요? 제3자한테 자기 권리를 뭐 할 수 있다는 게 이거 주장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이 토지는 임차권의 토지는 뭐 해야지만이 등기해야지만이 뭐예요? 대항이 생긴다는 점. 근데 이 건물은 뭐예요? 법에 의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주택의 인도 이사 가서 뭐해서 이사 가서 그 다음에 자 동사무소 주민센터 가서 뭐예요? 주민등록 신고 마치고 네 상가는 뭐예요? 상가 이사 가서 상가 점유하고 플러스 뭐예요? 세무사 가서 뭐하면 자 세무사 가서 사업자 등록하면 자 언제 그 다음날 뭐가 생긴다? 그 다음날 대항력이 생긴다니 대항력. 이 대항력은 뭐예요? 최우선 변제고 그죠?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가 뭐냐? 확정일자는 뭐라고? 이건 우선 변제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1억 원 자 광역시 뭐예요? 그 8천인가 9천인가 그러시죠? 그거보다 뭐예요? 만약에 전세금이 더 높다면 당연히 뭐예요? 뭘 꼭 받아야 돼 이거 확정일자를 받아야지. 우선 변제 있죠? 우선 변제. 그러니까 그 계약서에 동사무소 가서 스탬프 도장 있죠? 그 스탬프 도장 이렇게 네모나게 하고 그 날짜 쓰잖아요. 여기다가 확정일자 날짜 쓰죠? 그 날짜 받으면 이걸 뭐예요? 그 다음날이니까 그 다음날 저당권은 뭐예요? 자 9시부터 그 다음에 뭐예요? 이 계약서는 그 다음날이 0시부터니까 뭐가 더 빠르다는 얘기니까 이 종이가 더 빠르다는 게 물건보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건 최우선 변제예요. 이건 뭐라고 이거 우선 변제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러면 자 그러면 대항력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누가 갑하고라고 뭐예요? 매매 계약을 맺고 자 등기해놓고 다시 팔겠다 환매 특이하게 하죠? 그럼 소유권 보존 게 갑 2번 이전 등기 을 여기 뭐 했다는 얘기니까 2-1번 무슨 특약을 한다는 얘기 환매 특약을 한다 이제 그 얘기죠. 그죠? 그러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자 환매권을 이제 특약 등 해놨죠? 그 을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제3자한테 병한테 뭐예요? 부동산을 처분했다 치자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아저씨 갑이 조카한테 너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서 나한테 자격증을 빌려주면 너한테 뭘 주겠다는 얘기예요? 집 주겠다. 네가 못 믿을까봐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합격하면 소유권 연등 해주겠다는 자 요구할 수 있는 뭐예요? 이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자 임시 등기 해주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가등기입니다. 자 조카한테 해줬죠? 자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채권이니까 현재 소유권자가 임시로 채권 등기 해놓은 거니까 마음대로 부동산을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팔 수 있다 이게 그 얘기죠. 자 이럴 경우에 누가 과연 뭐예요? 과연 자 이 지금 뭐예요? 환매 등기하고 가등기를 한번 비교해 보면 자 이랬을 때 만약에 지금 뭐예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환매권을 실행으로 자기 앞으로 다시 뭐 해오는 거예요 지금? 이전 등기 해옵니다. 자 이렇게 소유권 있는 게 해오죠? 누구라고? 갑이라고. 원인을 뭐로 해서? 환매를 원인해서. 그죠? 다시 등기해 올 때 자 이 사람이 권리자예요. 그럼 과연 의무자는 을이 의무자가 될 것인가? 계약 맺은. 아니면 뭐예요? 제3자 병이 의무자가 될 것인가? 따져보자니까.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진짜 시험에 합격했어요. 합격해서 뭐 이전 등기라는 본등기를 해요. 본등기. 이 본등기 할 때 의무자가 갑이 의무자일 것인가? 병이 의무자일 것인가? 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환매권자가 뭐예요?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실행해서 등기해 오죠? 공동신청할 때 의무자가 을이 의무자예요? 병이 의무자예요?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얘기한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 얘가 시험에 붙었잖아, 지금 본등기 할 때. 이 갑이 의무자예요? 병이 의무자예요? 그래요. 그래. 이거라도 알면 다행이다, 이거라도. 근데 대항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 자기가 갖고 있는 뭐예요? 그 땅을 사용할 권리를 계약을 맺지 않은 제3자한테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는 거야. 등기가 돼 있으니까 뭐예요? 제3자한테 네가 산 땅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내가 뭐예요?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권리 주장하죠? 이게 등기가 안 됐으면 얘한테 주장 못하지. 등기가 돼 있으니까 주장하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환매권자 등기가 돼 있잖아요. 지금 등기가 돼 있으니까 누구한테? 병한테 주장하는 거예요. 갑이 나한테 다시 뭐 해달라고? 도로 파달라고. 그게 대항력이에요. 도로 팔아달라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게 대항력이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여기서 이 갑이 등기할 때는 누가 의무자야 이거? 형의자니까 대항력이 있으니까. 어? 이해했죠? 그래요. 근데 여기는 가등기는 뭐가 없어요. 종국등기가 아니니까 대항력이 없어. 항상 누구한테 해달라고 하는 거야 이거. 갑한테만 계속 채권이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만약에 이해를 하면 외우지 않아도 돼. 이해했는데 뭘 외워? 그냥 당연히 당연한데. 근데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얘기지. 그걸 이해가. 근데 여러분 다 이해를 해. 앉아서. 이해하죠? 근데 밖에 나가봐. 찬바람이 싹 불어오면 머리가 너무 개운해. 그게 문제야, 그게.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몇 개월 동안 이게 이해가 되고 이게 무슨 문제냐는 얘기예요. 평생을 공부해도 몰라갖고 뭐야. 뭐 민법은 어렵더니 맨날 이런 얘기하는 게 교수들인데.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외워야 돼. 할 수 없이 그냥 그냥 나올 만한 거는 확실히 그냥 외워야 된다니까. 그래야 돼. 왜 이해는 하지? 다 수업 시간에 이해하라고 설명해 주는데. 근데 이게 머릿속에 기억이 나냐는 얘기. 기억이 안 나지. 우리는 꼭 또 머리 우적 언제 기억나냐면 낮에는 기억 안 나. 밤에 꼭 시험 끝나고 집에 가면 천장에 답이 막 나잡아봐라 막 이러고 저기 하니까. 그래서 문제라니까. 그래서 외우라는 게. 그래서 뭐냐면 그냥 이렇게 외우는 거냐. 가등기에 본등기 할 때는 아저씨가 의무자, 다시 이렇게 자꾸만 외워야 돼요. 들을 때마다. 그래야지 찍어야지. 그걸 언제 다 이해하고 그러냐는 얘기예요. 이해하려면. 이해 누가 못해. 10년 세월하면 10년 정도 하면 되지. 문제가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죽으라고 외워야 됩니다. 그 시간 있을 때 외우고 까먹고 반복해야 돼. 자, 그래서 대항력인 개념이 이해가 됐어요.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하면 채권은 대항력이 생기는 거는 뭐냐면 계약 맺지 않은 누구한테 제3자한테 자기 권리를 뭐하기 위해서 주장해서 대항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일단 이해해 두시고 대항요건이다. 이게 그 대항요건 주의가 아니라 뭐라고 대항요건이다. 이게.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70페이지는 뭐예요? 당연히 5번 공신력은 우리나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예외 없어요. 무조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신력이 뭐라고? 불인정 기억해 두시고. 자, 넘기세요. 넘기시면 179페이지에 등기에 뭐가 나와요? 이거 종류가 나오죠? 종류가 나오는데, 자, 종류 중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종류가 나오면 이 종류는 뭐예요? 기능상 대상장 분류, 그 다음에 내용에 의한 분류, 그 다음에 뭐라고? 자, 그 효력에 의한 분류가 있고, 그 다음에 형식에 의한 분류가 있어요. 형식에 의한 분류. 자, 기능에 의한 분류는 우리는 뭐예요? 등기부, 표제부가 있고, 갑부가 있고, 뭐가 있어요? 이거. 을가 있죠? 조금 이따 구분건물 등기부 보겠지만, 자, 이렇게 나눠서, 우리 뭐예요? 우리 아파트 중에는, 자, 관리사무실이라든가, 자, 노인장 있죠? 어르신들 노시는데 노인정은 건물은 건물이니까 자 표제부가 있어요. 근데 팔아먹는 건 아니니까 뭐가 없어요 이거. 갑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능상 나눌 때 이 사실의 등기와 권리 등기 이렇게 종류로 나눠볼 수 있다. 그런 얘기겠죠. 참고로 보시고 그 내용상 분류 있죠? 내용상 분류는 거기 기입 등기가 있고 변경, 경종, 말소, 멸실 등기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자 이 기본 맥락만 여러분 이해하면 거의 자 두세 문제는 먹고 들어갈 텐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우리 물건은 뭐예요?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역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물건 있죠? 여러분 물건 배울 때 물건은 일단 뭐예요? 물건은 점유권하고 뭐로 나눠요? 본권 나누죠. 본권. 그죠? 본권은 뭐예요? 본권은 자 소유권하고 뭐로 나누고 제한물권 나누죠. 제한물권. 그죠? 이게 제한물권이 이제 뭐예요? 제한물권 중에 자 그 토지 소유자가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마음대로 자기 땅을 뭐하고 이거 사용하고 수익하고 뭐하니까 처분하니까 그죠? 그 중에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게 뭐예요? 이게 이 용익물권이에요. 그래서 용자하고 이짝 따서 이게 용익물권이다. 이게. 자 처분을 제한하는 건 뭐예요? 이게 담보물권에서 담보물권 뭐가 있고 이게 유치권 있고 질권이 있고 뭐예요? 저당권 있습니다. 저당권. 그죠? 저당권. 그래서 이거는 계속 들으니까 굳이 뭐예요? 굳이 안 해도 돼요. 어떤 분 좀 또 가슴 아프게 가슴이 뭉클해. 또 외운다고 이게 유니까 이게 영어로 유가 너잖아 너. 그게 뭐예요? 너 저질. 이게 가슴이 아프 가슴이 뭉클해. 그렇게까지 아니 그럼 아니 자다가 잠고 내리면 너 저질 이러지 하면 옆 사람이 그렇게 외울 거 없어요. 그것까지 신경 쓸 거 없고 그 외우라는 거나 좀 외우세요. 아무거나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저당권 왜 유치권하고 뭐예요? 유치권하고 질권은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그죠? 그러면
이 지금 뭐야? 이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물건에 대해서 뭐 한다는 게 이거 변동을 한다. 이게 변동. 예, 변동한다는 죠. 그 변동하면 그게 바로 뭐라고? 득실 변경이에요. 득실 변경. 이게 득실 변경. 득실 변경. 득이 뭐 하는 거고 취득하는 거고. 그 실이 뭐예요? 소실하는 거고. 소실이죠? 그러면 이 뭐예요? 이 물건 변동을 뭐 하라 했으니까 등기하라 했으니까. 자, 어디에 등기부에 뭐예요? 등기부에 등기 목적이 있어요. 등기 목적이라고 하는 게 있다. 등기 목적. 그러면 이 등기부에 뭐예요? 등기부의 1번에서 우리가 최초로 대장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신규 등록일 한다 얘기해요. 그러면 최초로 등기부를 만드는 게 바로 뭐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뭐라고 얘기한다고? 보존이라 쓴다. 이 보존 등기라고 표현해요. 이게 등기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등기부를 만들어 놔야지만이 을이란 사람이 누구한테 갑한테 뭐예요? 갑한테 돈 주고 부동산 사면 소유권을 뭐 하는 거 이거 취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을이 소유권을 갑한테 취득하는데 여기다 등기 목적을 자 취득이라고 쓰지 말고 뭐라고 쓰라고? 이전이라 쓰라고 등기법 2조에 이렇게 정해놨어요. 국가가. 어? 그러면 갑이란 사람은 소유권을 뭐 하는 것이고 소실하는 것이고 자 을이란 사람은 소유권을 뭐 하는 것이고 취득하는 것이고 이런 게 다 뭐라고 이거 물건에 대한 변동에 관한 얘기다. 이제 그런 얘기야 지금. 그러면 자 그러면 당연히 뭐야 누가 이렇게 뭐야 이렇게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뭐 하고 싶다는 게 이거 취득하고 싶다. 취득이게 취득. 그 취득하고 싶으면 당연히 뭐예요? 을구에는 최초로 쓰는 게 뭐라는 게니까 설정이라고 쓰라니까 설정. 그래서 우리가 자 소유권도 이전할 수 있고 저당권도 이전할 수 있죠. 특히 목적이 우리가 6개 6개 뭐가 있고 보존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을구의 설정이 있고 이전 있죠. 이전 있고 그 다음에 변경이라 하는 게 있어. 변경 우리가 뭐예요? 변경 소유권의 변경 등기 자 공유를 합의로 바꾼다든가 그 다음에 지상권의 변경 등기 존속기간을 50년을 뭐예요? 30년을 50년을 한다든가 자 그 다음에 뭐 전세권에 대한 변경 등기 전세금을 증가한다든가 감사한다든가 그죠? 그게 변경 등이야. 자 등기법에서 그 다음에 소멸이 있어. 소멸은 뭐예요? 표제부는 부동산이 다 없어지면 뭐라 무슨 등기하는 거고 멸실 등기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자 만약에 뭐예요?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됐죠? 근데 만약에 을이 병한테 뭐예요? 뭐하고 이거 돈 갚고 이 저당권을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소멸시킬 수 있죠? 그래요. 없앨 수 있죠? 그래요. 그러면 여기다 1번 뭐예요? 1번 저당권에 대해서 자 소실이라고 소멸이라 쓰지 말고 여기다 뭐라 쓰라는 얘기예요? 이거 말소라 쓰라는 죠. 그래서 갑구의 소멸은 뭐라고 이게 말소등기에 관한 예수등기. 그 다음에 처분제한이 있어요. 처분제한. 이 처분제한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 얘기예요. 자 시험 문제 등장하는 게 뭐예요? 가압류하고 가처분. 이게 거의 매년 나와요. 이게 거의. 작년에도 나왔지만. 그러니까 모든 권리 있죠? 이 모든 권리. 이 모든 권리는 다 뭐가 된다는 얘기니까. 가압류, 가처분. 소유권의 가압류, 가처분, 지상권의 가압류, 가처분, 지역권의 가압류, 가처분, 전세권의 저당권의 가압류, 가처분. 그죠? 모든 권리. 그럼 여기 권리 중에 또 뭐예요? 권리집권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배운 거 뭐예요? 판매권도 있고. 그죠? 채권, 임차권도 있죠? 그죠? 임차권. 이런 모든 권리는 다 뭐 할 수 있어요? 가압류, 가처분.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아저씨가 조카한테 너 시험에 합격하면 자 집 주겠다고 뭐예요? 그 청구권 있죠? 청구권. 청구권을 보존해 여기서 청구권에 뭐 했어 이거? 가등기 해주죠? 가등기.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청구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청구권을 보존하는 거고 청구권이니까 가등기도 하나의 권리죠. 가등기 이렇게 물어봐요. 가등기가 권리입니까? 물으면 또 아니래. 가등기도 뭐라고?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잖아. 가등기도. 그러니까 이 가등기도 뭐가 된다는 얘기니까. 작년 답이 그거 아니에요. 작년 답이. 가등기에 그 가등기에 가처분 못한다 그러면 틀리지. 모든 권리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가압류 다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가압류가 된다. 그러면 자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공유 지분에 이 공유 지분에는 가압류 가처분 돼야 안 돼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갑이 이 땅 하나에 갑이 한 사람이 단독 소유죠? 이 사람이 소유권을 전부를 갖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의 땅에 이 갑하고 을하고 두 사람이 소유권자가 2명이야.
그럼 얘는 소유권의 일부를 갖고 있고 얘는 소유권의 얘도 일부 갖고 있죠? 너무 말이 기니까 이 땅을 서로 둘이 균등하게 나눠갖고 있다. 이게 바로 뭐라고? 지분이라니까. 이 공유지분이죠? 공유지분은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소유권의 일부란 말이겠지. 아, 꼭 소유권의 일부란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권리는 다 뭐가 되는 거야, 이거? 가압류 가치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본 원리만 이해해도 한 두세 문제 갖고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고 잘 들으라는 얘기, 뭐 이게 책을 다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 이거 알아도, 이거 말고 제대로 찍기만 하지. 이 기본 틀만 알고 찍어도, 그러니까, 네,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 같은 지역의 저분은 3년 동안 3년 공부했는데 등기법 12문제 중에서 3년 동안 3개 맞았어요. 3개. 공부 되게 열심히 해요. 1년에 하나씩 맞아요. 1년에. 뭘 하나 얘기 그걸. 이것만 이해해도 하나는 충분히 맞겠다. 1년 동안. 다 해놓고 한 개 맞는 게 그게 무슨 시간 낭비냐는 얘기예요. 시간 낭비. 그러니까 절대 하는 척 하지 마세요. 하는 척 하지 말고 확실하게 나올 만한 거 하나라도 확실하게 외우라는 게 확실하게. 이 틀을 기억하라. 틀을 모든 권리는 모든 등기부의 모든 권리는 다 뭐가 된다는 얘기니까. 가압류 가처분이 다 가능하다니까 모든 권리는. 이해하셨죠? 그래요. 그걸 이해하라는 얘기 그렇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입등기라고 하는 것은 보전하고 이전하고 설정 있죠? 자, 설정. 이런 걸 우리가 뭐로 한다는 게 이거예요. 이게 바로 기입등기다. 아니, 기입등기. 왜? 새로이 등기부에 새로운 원인에서 쓰이는 거야. 그게 기입등기야. 근데 만약에 뭐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뭐예요? 자, 그 밑에 예컨대 1번 논에다가 집을 지어서 충청도 지번이 100이고 답이고 면적이 500인데 여기다 논에다가 집을 져갖고 뭐예요? 집을 져갖고 이 내용 네 가지 중에 일부인 답만 대로 바꾸죠? 이 있는 내용을 고치는 거 있죠? 그래, 그거의 변경이라는 게요. 고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까지가 기입등기고 나머지는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게 기입등기를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야 지금. 이해했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글자를 잘 보세요. 변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글자가 두 글자인데 이 경자가 고칠 경자야.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두 글자 중에서 고칠 경자가 한자가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니까 일부죠. 그러니까 이 내용 중에 뭐라는 얘기가 일부에 일부. 뭐죠? 일부인데 논에다가 원래 논에다 집 졌으니까 사유가 뭐예요? 경자가 뒤에 있으니까 후발적이라는 게 글자를 잘 보라는 얘기예요. 변경이라는 단어를 딱 보고 일부가 후발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니까. 글자가 두 글자 중에 하나니까 일부가 뭐라고? 후발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경정등기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경정등기하면 경자가 앞에 있으니까 일부 중에 경자가 앞에 있으니까 뭐예요? 처음부터 잘못 쓴 거지. 원시적이지. 그러니까 변경은 뭐예요? 글자가 뒤에 있으니까 일부가 후발적. 경정 앞에 있으니까 뭐예요? 일부가 원시적.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부 중에 뭐예요? 이게 원래 땅 위에 집이 있었는데 답이라고 잘못 써서 고치는 건 경정. 그죠? 답에다가 집 져서 고치는 건 변경. 그리고 그 얘기야, 지금. 이해했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갑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을이란 사람의 이름이 있고, 주민등록 번호가 있고, 뭐예요? 서울특별시 관악골시 임동 100번째 살다가, 이름하고 뭐예요? 표시 중에서, 이름하고 주민등록 번호 뭐예요? 주소 중에서 광주로 이사 오면, 이 아래 뭐예요? 이 아래 이렇게 2-1번에서 자 2번 등기 뭐라고 명인의 뭐예요? 표시 변경 등기를 해서 자 광주광역시 자 그다음에 뭐예요? 서구 쌍천동 뭐예요? 111 보시죠? 그게 바로 뭐예요? 자 세 가지 사유 중에서 뭐만 한 가지만 일부만 뭐예요? 고치죠? 그럼 이게 변경해 경정해? 변경이죠. 후발적이니까 나중에 이사 온 거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그거예요. 그거니까 뒤에서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180페이지 변경 등기하면 중요 핵심 단어가 뭐예요? 그러니까 등기사항 중에 일부란 거예요. 무슨 단어가 중요하다? 등기사항의 일부예요. 일부가. 그 일부를 뭐예요? 일부를 사유가 뭐라고? 후발적이다. 그래서 쌍가래 1번에 변경 등기란 이미 등기가 행해진 후에 무슨 사유가 생겨서 후발적 사유가 생겨서 그 등기사항이란 건 등기부에 써있는 내용이에요. 등기부에 써있는 내용에서 뭐만 고친다는 게 이거. 일부만 고치는 게 변경. 그 다음에 자 3번의 경정은 뭐예요? 자 핵심어가 뭐예요? 자 원식이에요. 원식. 경자가 앞에 있으니까 처음부터 잘못 쓴 거. 처음부터. 등기부에 뭐라고? 처음부터 잘못 써서 고치는 건 뭐예요? 경정이다. 그러면 그러면 마쇼 등기 잘 보세요. 이렇게 등기부가 이렇게
표제부가 있고 갑골구가 있으면 여기 지금 이 내용 중에서 자, 이 내용 중에서 뭐예요? 뭐가 일부를 수정하는 거 변경이라 그랬죠? 근데 이 표제부하고 갑골구 나와서 이 표제부의 전부를 없애는 건 멸실. 부동산 전부가 없어지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갑골구 등기사항에 다, 자, 다 이렇게 저당권 동갑고 이렇게 다 지우는 건 뭐라고 이거? 이건 말소 등기. 이쪽은 말소. 이건 멸실. 근데 등기부 통틀어서 일부만 다 이렇게 일부만 지우는 거. 일부만 지우는 거 뭐라고? 이건 변경. 그죠? 네, 광의의 변경을 협의의 뭐예요? 후발이면 변경. 원시면 뭐라고? 경정. 이렇게 따집니다. 그 뒤에서 다시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효력의 181페이지 그 말세회복 등기 신경 쓸 거 없어요. 잘 안 나오니까. 자, 효력의 물류 보시면 효력의 물류는 1번 종국 등기죠? 근데 가로 열고 뭐라고 써놨어요? 본등기라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넘겨보시면 거기 예비 등기 중에 자, 가처분 그런 거 볼 거 없어요. 하여튼 공통점은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가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가 있다는 건 임시적으로 한 거예요. 임시적으로. 그래서 하여튼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그러니까 가등기가 대표적이니까 가등기 빼는 건 다 뭐라고? 종국등기. 그래서 거기 위에 182페이지 위에 그 쌍가루 이번에 뭐라 썼어요? 종국등기에 속하는 등기는 그 기입등기 중에 보존 뭐예요? 각종 설정 이전 변경 경정 있죠? 이런 거 다 종국등기예요. 그러니까 못 빼는 건 다 종국등기니까. 가짜 들어간 거 빼는 건 다 종국등기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고민할 거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종국등기 효력 얘기했을 때는 대항적 효력이라든가 뭐예요? 추정적 효력이라든가 이런 효력은 어디에는 없다는 얘기니까. 가등기는 없어요. 왜? 가등기는 종국등기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형식이한 분류가 중요해요. 그거 별표해 두시고. 그게 중요해. 그게. 182페이지 형식이한 분류 있죠? 그래. 그게 중요해. 그러면 우리가 형식이한 분류는 뭐예요? 형식이란 분류는 주등기가 있고 뭐예요?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 노트 있죠? 노트에 보시면 자, 노트 암기 방법 맨 뒤에 41페이지 맨 뒤에 41페이지 박스가 있어요. 그 41페이지 박스 있죠? 거기에 등기 자, 몇 번? 21번 등기 형식이라고 써놓고 맨 위가 주등기고 그 다음에 뭐라고? 부기등기 써놨죠? 그래요. 그게 이제 중요해요. 작년에 나왔는데 어딘가에 또 나와. 올해 시험에 어딘가에 또 나와. 그러니까 작년에는 자, 다음 중 뭐예요? 부기등기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자, 표제부의 표시 변경이 답으로 나왔어요. 올해 또 나오니까 그 내용을 잘 보자니. 그러면 언제나 우리가 등기부의 주등기로 한다는 건 뭐냐면 등기관이 뭐예요? 등기부를 만들 때 지금 뭐예요? 이 등기부의 종류를 따지는 거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렇게 목적이 뭐예요? 보존하고 이전 이건 설정은 이건 내용상 분류고 내용적인 측면이고 그 다음에 이 등기부 틀 형식을 볼 때는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쓰는 게 뭐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주등기라는 게 번호를 표제부는 순위 문제가 없어요. 권리가 아니니까 표제부는 부기등기 자체가 없어요. 다 몇 번을 써요니까 독립된 번호만 써요. 그러니까 다음 중 부기등기 하는 게 아닌 거 물어보면 항상 답은 뭐예요? 기본 답은 부동산 표시 변경이에요. 표제부는 뭐가 없다고? 부기등기 자체가 없어요. 순위 따질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언제나 주등기를 해서 대표적인 뭐예요? 답이 뭐라고? 부동산 무슨 등기라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답이다.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디에? 이 갑구나 을구에 뭐예요? 이렇게 자, 소유권을 말소하든 저당권을 말소하든 말소 등기는 언제나 2번이라는 독립된 번호 붙이죠? 독립된 번호 붙이고 말소 등기를 해요. 그래서 이 언제나 주등기로 답으로 잘 등장하는 것은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는 답으로 안 나와요. 보존 등기, 이전 등기 답으로 안 나오니까 딱 두 가지 정도만 뭐라고? 부동산 표시 변경하고 뭐예요? 무슨 권리를 말소하든 간에 뒤에 뭐라고 써 있으면 말소 등기라고 써 있으면 이 말소 등기는 언제나 뭘 한다고? 주등기를 한다. 그 두 가지는 외우자. 두 가지. 그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눈 똑바로 쳐다보시고 칠판 보시고 이거 외우세요. 근데 사람이 인간인지라 외우면 금방 머릿속에 평생 갖고 있어. 잊어먹어 이거. 잊어먹어요. 잊어먹고 또 듣고 잠깐만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잠깐만 그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거 필기를 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면 뭐예요? 필기하면 그날 썼어. 근데 집에 가서 보지도 않을 걸 뭘 쓴지 난 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해. 그러니까 어차피 잊어먹을 거 뭐야? 한 번 더 머릿속에 기억하고 잊어버려라는 게 또 하니까 반복적으로 또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쳐다보고 지금 들으면서 아 그래요. 주등기는 뭐예요? 부동산 표시 이렇게 잠깐만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게 수업 시간에.
그렇게 공부하면 나중에 여러분 4시간 끝나면 머리가 찌근찌근 아프고 막 두통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머리가 안 아픈 이유는 뭐냐면 그냥 눈만 봐. 그냥. 그러니까 머리가 안 아픈 거야.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막 신경 써갖고 내가 외우려고 하면 그게 머리가 되게 아플 텐데 난 여러분 보면 대단하다고 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머리가 안 아파. 내 이해를 못해. 막 사람이 지쳐갖고 뭐예요. 그냥 지쳐갖고 밤만 되면 뭐예요. 밥할 기운이 없어갖고 뭐예요. 짜장면 먹자 이런 소리 할 텐데 막 저녁만 되면 힘이 나갖고 막 다시 막 저기 하고 난 그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 공부 그러니까 그 폰만 잡는 거지. 이게 무슨 공부해 지금. 계속 집중해서 외우라는 게 뭐로 한다고 부동산 표시 변경 주등기다 말소등기 이렇게 참 외우라는 게요. 그래요. 언제나 이제 뭐로 하는 거예요. 언제나 부기등기. 그게 이제 뭐예요. 그게 자 뭐냐면 여기 지금 어디 살다가 서울에 살다가 광주로 이사 왔죠? 광주로 이사 오면 이게 뭐예요. 이 소유권의 권리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소유권은 그대로 있고 그 사람의 뭐예요. 표시만 바뀌는 거니까. 거주지만 바뀌는 거니까 당연히 뭐예요. 부기등기로 뭐예요. 이 을의 뭐예요. 을의 부수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야 지금 이게. 그래서 이 명의자의 표시 변경 항상 뭐예요. 갑구든 을구든 명의자가 등기 명인이 뭐예요. 명인이 자 예컨대 뭐 이름을 개명했든 아니 뭐예요. 자 처음부터 호적 정리가 잘못돼 갖고 나이가 잘못돼서 호적을 고치든 이렇게 명의자의 뭐예요. 주민등록번호 고치든 뭐예요. 등기 명인의 무슨 등기 명인의 뭐예요. 표시 이 변경 등기 하는 것은 뭐예요. 당연히 뭘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부기등기 한다. 부기등기.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뭐가 있어요. 권리질권이 있어요. 권리질권이 있다. 그 권리질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등기법에서 인정하는 권리질권은 자 저당권부 채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당권부 채권. 그럼 이 저당권부 채권 예컨대 만약에 저당권자 자 이 저당권자 을이 자 갑한테 돈 빌렸다는 게요. 저당권자 돈 빌려주고 그죠? 자 채권액이 얼마 1억이고 채무자가 뭐예요? 채무자가 갑이고 채무자가 갑. 그럼 이 등기부에는 꼭 채권액을 써야 되는구나. 등기부에는 꼭 뭘 써야 되는구나. 이거 채무자를 꼭 써야 되는 거 참 확인해요. 그 쓸 때마다 머릿속에. 그 다음에 이거는 필요적 사항이고 변제계는 임의적이에요. 변제계는 이거 임의적이에요. 두 사람이 약정 있을 때 쓰는 거야. 그 변제기가 언제냐면 2018년 4월 뭐예요? 4월 13일이에요. 그럼 4월 13일 다음 주 4월 13일이죠? 일주일 남았죠? 그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 이 당연히 저당권자니까 물권자예요. 물권자죠? 근데 을이란 사람은 변제기가 도래하니까 얘한테 전화합니다. 사랑하는 채무자 가봐. 다음 주가 뭐예요? 변제기다. 나한테 뭘 갚으라고? 돈 갚으라고 전화하겠지. 당연히 전화하겠죠. 그죠? 그러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이 갑한테 돈 갚으라고 요구를 하는 것도 하나의 권리겠지. 요구하니까. 그러면 을이 갑한테 돈 갚으러 요구하는 그런 거 하나의 권리면 그걸 우리가 그런 권리를 무슨 권리라고 얘기해요? 난 여러분이 가슴이 뭉클한 게 뭐냐면 기껏 민법 배워봤자 그렇게 많이 배운 것 같지도 않은데 배워봤자 물권 아니면 채권일 텐데 그걸 생각을 해. 뭔 생각을 해? 이게 채권이지. 아니 물권 아니면 채권 두 가지 배웠는데 뭘 그 생각을 해. 특정인이 누구한테 특정인한테 뭐 해달라고 돈 갚으라고 요구하면 그게 채권이지. 난 뭔가 많이 배워갖고 생각한다면 내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배운 것도 많지 않을 텐데 그거를 생각하니 나 너무 뭉클해 가슴이. 누구라고 특정인한테 뭘 갚으라고 돈 갚으라고 요구하면 그게 채권이지. 사람이 사람한테. 그래요. 그게 채권이.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해서 이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한다고 맨날 들을 땐 들어. 근데 들을 땐 듣더라도 이렇게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채권이 더 중요한 거지, 채권이. 자, 저당권은 뭐하고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하니까. 저 채권과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하니. 이게 주인이고 이게 종놈이라니까, 저당권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을이 뭐예요? 채권이 있으니까 이 채권을 병한테 담보로 제공한다. 병한테. 그러면 이제 병이라는 놈은 얘한테 왜 돈 빌려주겠어? 얘가 갑한테 받을 뭐가 있으니까 1억이라는 채권이 있으니까 돈 빌려주겠지. 그러니까 요 등기 아래 요 등기 아래 이렇게 1-1번에서 1번 저당권에 붙여져 있는 질권이단죠.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 등기법에서 문제 나오면 이런 건 안 나와. 이런 내용들은. 이 권리지권이 언제나 무슨 등기한다는 게 나오지. 부기등기한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이걸 외우는 거예요. 이거를 저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 이걸 외우는 거예요. 이거를 항상 권리지권은 뭘 한다고. 부기등기한다. 이걸 외우셔야 돼. 이거를 머릿속에.
자, 그러니까 반대로 공부하신 분은 10년 하면 그 남들이 물어보면 이거 설명을 잘 해줘. 근데 본인이 이걸 답을 못 찾아. 그게 문제야, 그게.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물어보면 몰라. 근데 찍을 줄 알아. 그게 좋은 거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험에 찍어서 맞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찍어서 자격증 있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자격증을 다 받으면 남이 물어볼까 불안하니까 자격증 붙이고 다니라니까. 물어보면 자격증부터 먼저 보여줘. 찍어서 맞는 게 중요하지. 하여튼. 자, 언제나 무슨 등기 한다고? 부기 등기.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환매 등기 있어요. 환매 등기, 환매 특약 등기. 아까 배웠어요. 자, 부기 등기, 소유권 등기 아래. 왜? 대항하기 위해서. 항상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보다가 그 시험지에 약정이나 특약이라는 단어가 항상 눈에 띄면 항상 그건 부기 등기야. 그래서 부기 등기 해야지만이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시험 보다 무슨 단어가 보이면 약정과 특약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언제나 뭘 한다고? 부기 등기 하는 거야. 자,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해야지만이 대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저당권. 자, 저당권.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 이렇게 저당권. 그 다음에, 자, 전세권. 자, 그 다음에 재산권 있죠? 재산권. 자,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전 등기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뭐예요? 자, 2번 소유권.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등기라는 단어가 보이면 앞에 소유권이 소유권이죠? 요것만 주등기로 해요. 요것만. 이전 등기는 뭐예요? 이전 등기 중에서는 뭐만? 소유권 이전 등기만 주등기예요. 나머지 모든 이전.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자, 다른 뭐예요? 보전, 이전, 설정 이렇게 목적 중에 이전 등기 중에서는 뭐예요? 소유권만 주등기를 한다 하는 게. 그럼 내가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돼서 나는 무조건 소유권 이전 등기만 주등기라고 나머지 이전 등기, 나머지 내가 내 눈에 무슨 단어만 보이면 이전 등기라는 단어가 보이면 앞에 뭐야? 앞에 세 글자야. 앞에 세 글자. 뭐라고? 소유권이야. 이전 등기 앞에 소유. 요것만 주등기한다. 하나 외웠죠? 그 나머지는 외우지 않아도 돼. 나머지는 다 이전 등기 보면 다 뭐라 하니까 부기 등기 하죠? 그러니까 시험지 이렇게 나왔어. 이전 등기. 나왔는데 앞에 뭐라고 썼어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전 등기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죠? 근데 내가 이전 등기 봤어. 내가 외우고 있는 건 뭐예요? 이것만 주등기야. 이건 뭐예요? 이건 소유권이 아니죠? 근데 이건 부기 등기 하는데 뭘 또 눈에 뭐가 들어와 이것도. 이게 골 때리는 거야 이게. 분명히 하나를 확실히 외웠으면 이전 등기 앞에 뭐만 이것만 주등기라고 외웠는데 여기 이전 등기 보였는데 앞에 또 뭐가 보여 이거. 이 청구권 안 보여 이거만 보인다니까 이게. 이건 부기 등기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청구권을 이전하는 거예요. 청구권. 뭘 이전한다고? 청구권 이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지상권을 이전하든 전세권을 이전하든 저당권을 이전하든 뭐예요? 환매 등기를 이전하든 권리지권을 이전하든 모든 뭐가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닌 모든 이전 등기는 다 뭘 하라고 이거? 부기 등기라니까. 자, 틀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우라는 게 뭐라고 외우냐면 자, 이렇게 뭐예요? 등표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영표가 아니라 뭐라고? 등표입니다. 등표가 뭐예요? 질환이 생겨서 다 다쳐서 아파갖고 어디로 저 세상으로 뭐예요? 어디 떠났다고 이전했다고 죽이자는 게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 등표를 죽이자는 게 누가 등표가 뭐가 생겨서 질환이 생겨서 어디로 저 세상으로 이전했다고 부기 사람 죽으면 뭐예요? 부고한다고 그러죠? 부고한다고 그걸 연상하셔갖고 뭐하라고 부기하라고 이렇게 외우라는 게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저 세상으로 뭐예요? 이전했다고 뭐예요? 부기하라 부고하라 부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부고할 때 부자가 이렇게 이게 조개패변이야. 이게 조개패변입니다. 조개패입니다. 이게 조개패가 옛날에는 화폐가 종이 아닐 때 모르냈어 이거. 조개로 옛날에 했죠? 그래서 부고하면 모내란 얘기니까. 그게 돈이란 얘기, 돈이란 얘기. 자, 뭐라고 외우자고? 등표가 뭐가 생겨서 질환이 생겨서 어디로 저 세상으로 이전했다고 부기하라, 부고하라 이렇게 그렇게 반복적으로 외우라는 얘기예요. 그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문제. 자, 그 뒤에 주등기하고 부기등기는 각종 권리할 때 그 다음 주 할 때 다시 보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